박사님 오시니까 말씀을 굉장히 털털하게 다 많이 해주시네요. 본인 얘기하는 걸 되게 짧게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도 그랬어요. 본인 얘기 네. 딱딱하게 굉장히 털털해요. 굉장히 털털한데. 사실 원래. 오늘 오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새롭게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제 개인사, 그러니까 사생활 추측성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 고민 끝에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고백을 해야겠다. 제 사생활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해야겠다. 이야기를 해야겠다. 예.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아시는 우리 오 박사님을 이 자리에 제가 모신 겁니다. 너무 좋네요 오늘. 아니 저는 사실 알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가 게스트로 나왔다기보다는 주하가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나온 마음이 커요. 정말 언니의 마음으로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시간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어쨌든 토크쇼는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의 어떤 삶을 좀 그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조명하는. 삶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대면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는데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픔과 힘듦과 굴곡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을 겪어가면서 딛고 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옆에서 아주 그 근접한 거리에서 그거를 쭉 지켜봤었죠. 근데 이제 그러한 한 인간의 그 한 삶과 인생이죠. 이거를 본인이 좀 직면을 하고 이 부분을 시청자들하고 나눠야지. 그래야 여기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좀 진솔하게 전달되지 않을까. 이걸 한 번쯤은 꼭 이야기하고 가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근데 그래도 언니가 좀 물어봐 주는 게 낫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기획될 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사실 이제 그런 걸로 알고 나왔죠. 그러면 이제 두 분을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평소에 운동 안 하니까 자꾸 예. 이렇게 바꾸라고 그러고. 의자를 듣자고 우리가 의자를 들어가지고 살짝 한번 그러면 되셨어요? 네. 네. 야 이거 야 이런 토크쇼는 또 야, 처음 보는 그림인데. 오호. 가만있어. 이상한데? 요 쓰리샷 어떠나? 너무 신기해요, 지금. 여기. 근데 밸런스상으로 이게 괜찮긴 하네요. 밸런스가 너무 괜찮네. 무게 중심이 좀 잘. 이게 재밌으려면 박사님이 가운데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셋이. 요게 또 한 팀 같기도 하고. 아니, 너무 신기하다. 이거 몇 뺨 차이잖아요. 그런데도 달라요, 지금. 스튜디오가 어떠세요, 다른 데 누나? 같아. 그러니까요. 뷰가 좀 달라요 이렇게 우리 뷰가. 어우, 푸짐하시네요. 푸짐하다니요. 측면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른데요. 오은영의 데이 앤 나잇 지금부터 우리 게스트 김주하 씨를 모시고 네. 정말 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볼 시간입니다, 박사님. 갑자기 너무 떨리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니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가 사실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마음 먹고 오늘은 이제 김주하라는 한 인간의 삶을 좀 조명해 보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다뤄야 되는 주제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김주하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네, 뭐가 떠오르세요? 왠지 저 빈틈이 없을 것 같은 이미지가 좀 있고요.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고 정말 냉정하고 냉철할 것 같고 뭔가 맞다니까. 맞다니까. 근데 이슬만 먹을 것 같았는데 그 이슬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고기 잘 먹어, 고기. 이슬만 빼고 다 먹어. 근데 일단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하는 여대생들이 가장 닮고 싶은 뭐 맞아요. 롤모델 1위, 그다음에 뭐 어머니들이 가장 며느리 삼고 싶은 1위, 뭐 사실 그런 그리고 뭐 국볶음 미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김주하라는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어떤 단어들이었는데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부터 이제 특히 이혼을 겪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이혼, 그다음에 주하가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 이런 단어들이 또 이제 주하를 상징하는 것들이 됐어요. 그래서 한 인간이 겪어내기 좀 어려웠을 만한 그러한 아주 굉장히 고통이 있었던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제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주아 씨는 그 당시에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굉장히 이제 일을 열심히 하던 시기였는데 그렇게 결혼을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잘해준 사람도 없었고, 제가 이제 먹는 것도 못 먹고 일을 할 때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갖다 주고 가고, 그런 데서 제가 마음이 많이 흔들렸죠. 사실 저는 약간 비혼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라면은 내가 결혼해도 되겠다. 근데 뭐 누구나 그 사람이 계속 내 옆에서 이렇게 나를 아껴준다면 이 사람과 삶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당연히 하죠. 누구나 예. 하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주아 씨가 생각하기에 아닌가 보네. 이게 뭔가 좀 잘못 판단했나? 실수였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잘못 했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약간 좀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한테 얘기를 다 안 하는 것 같은 자기들끼리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많이 좀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상대방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거를 캐지 않는 것도 예의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혼자 착각을 했죠. 물어보진 않았구나. 예.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할 당시에 전 배우자죠. 그 배우자가 결혼의 신뢰를 깨는 결혼과 관련된 거짓말. 그래서 네,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셋집이니까 이제 짐을 다 싸서 옮기잖아요. 짐을 싸서 옮길 때 시어머니의 방이 있었고 시어머니 방을 제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옷장에서 뭔가 발견한 거예요. 웬 이제 좀 낮은 박스? 그러니까 우리 내복 들어가는 옷 이런 박스, 작은 있잖아요. 박스가. 예. 낮은 박스. 근데 좀 넓은 거. 그래서 그게 한 2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제 서류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서류가 그러니까 전 남편이 저한테 보여줬던 결혼증명서가 있었는데 그 서류 중에 하나가 결혼증명서였는데 저한테 보여줬던 결혼증명서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가짜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원본이었는데 결혼증명서가 미국에서 받은 거였더라고요. 디보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상태에서 이 결혼을 했다. 야. 근데 저한테 보여준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거를 카피해서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디보스 위에 싱글이라는 종이를 넣어서 카피를 한 게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또 복사한 거.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여주면 붙인 게 보이잖아요, 종이가.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복사해서 그게 안 보이게 하는 게 그러니까 석장에 다 들어있던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있었던 서류가 저랑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이혼을 했다는 와, 이거. 서류가 있었어요. 다른 여성과. 그래서 사귈 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렇죠. 이혼이 되지 유부남이었죠. 않은 상태였었는데 그렇죠. 유부남이었다고? 아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결혼하지 않은 장성한 남자 아들이 있으니 만나봐라 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좀 지금까지도 좀 괘씸한 게 있다면 물론 이제 다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한테 그러니까 어머니가 찾아와서 아들을 소개시켰다는 얘기를 절대 못 하겠어요.
하다못해 전 남편의 친구들을 만나서까지도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어머니가 찾아왔다는 게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아까 잠깐 말씀하신 시어머니가 뽑은 며느리감 1위 뭐 이런 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시어머니들이 저한테 좀 그런 제안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흉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시어머니도 그렇고 전 남편도 그렇고 저한테 이제 그러면은 너무 남편이 바보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라.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냥 교회에서 만난 걸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게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를 했구나. 다 거짓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거네. 아유. 근데 이제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중요한 거는 김주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느끼고 이걸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 서류를 확인한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봐도 물론 이제 뭐 끝은 똑같았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저한테 만약에 미안하다.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라고 했으면은 또 마음이 또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억울해? 그럼 물려. 진짜? 야. 어떻게 그렇게 하지? 저는 그 말이 뭐야. 너무 쇼크했어요. 지금도 약간 아유. 생각하니까 또 야. 근데 이제 그때 그 서류를 확인한 게 큰아이가 몇 살 때였어요? 2007년, 그러니까 한 살 안 한 됐을 살 안 때? 됐을 때. 네. 네.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첫째 아이, 그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 불화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선배들이 한 두세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과거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전 남편한테 했을 때 전 남편이 옷을 찢으면서 막 울었거든요. 억울하다고. 옷을 찢으면서. 저는 정말 그거를 성경에서나 봤었지 옷을 찢으며 뭐 광분을 한다는 얘기를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너무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저렇게 좋은 사람을 의심했구나. 미안해서 그 옷을 꾸며주려고 그 단추로 꾸미려고 딱 들어보니까 옷감째 뜯어져 나간 거예요. 옷감째. 너무 튼튼했나 봐 옷이.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광분했던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였다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그때 우리 김주아 씨는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우선 엄마 아빠를 생각했고 엄마 아빠한테 실망을 시켜드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애도 낳았고 그러니까 이 가정을 그냥 지키자. 그때도.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니까 얘기를 안 했죠. 누구한테도. 친정 식구들한테조차. 그랬군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주아 씨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정직한 것, 또 신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네, 그 김주아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았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지만 깨진 화병을 붙여봤자 금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넣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안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어차피 살기로 했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억울하니까 뭐 말만 있으면 또 속이려고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분명히 반응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좋았을 리가 없고
하필이면 이제 또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도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네. 거기에 또 외도가 있었군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외도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다시 또 이사를 갔거든요. 전세가 끝나고 다시 이사를 갔는데 외도녀가 저희 집이 이게 이제 나홀로 아파트 한 동짜리였는데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보이는 아파트에서 16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두 사람이 뭘 하는지가 다 보여요. 진짜? 진짜? 네. 집에서 그게 볼람 보이는데 그걸 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있죠. 와. 야. 네. 집도 얻어준 거고? 그쵸. 그 근처에다가? 집이 보이는? 바로 보이는. 난 들으면서 이게 너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를 모르겠네. 저도 물어봤어요. 왜? 저도 왜 거기다 얻었냐. 도대체가? 그래서 자기도 그녀가 거기다 집을 얻었을 때 너무 가깝지 않아? 라고 물어봤었대요. 아이고야. 아니 나는 이게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이해가 너무 하나도 안 되지 않냐. 이게 어떻게 왜 이게 모르겠네 나는. 이게 뭐지? 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사를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있는데 근데 확인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화장실을 갔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했죠. 봤더니 카드 사용 내역서가 계속 찍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옆에 있는데 그리고 내용도 뭐 어디 미장원, 어디 네일샵, 뭐 어디 여성 전문 사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 남편이 물어봤죠. 카드가 도용된 것 같다. 빨리 신고를 해라. 당연히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누군가 네 카드를 쓰고 있다. 그랬더니 뭐 알아보면 돼. 그리고는 그냥 많은 거예요. 보통은 뭐야 그리고 당장 카드사에 전화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때 사용 내역을 다 기억해 놨죠. 그리고는 그때가 주말이었고 이제 평일에 취재를 하기 시작했죠. 그곳들을 찾아가서. 왜냐면 그곳들이 다 저희 동네예요. 이제 그때 이제 취재하러 다니면서 이제 그런 와중에 한 곳에서 저한테 저기 땡땡 아파트에 살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가서 그 동에 최근에 이사 온 사람 집을 알아냈고 그래서 이제 몇 호가까지 다 알아내게 됐죠. 아유, 야 이거. 근데 어쨌든 그럼 뭐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지만 도리를 넘는 행동을 해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도덕.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좀- 어떻게 그 외도녀와의 어떻게 보면 살림을 차린 건데 어떻게 보면 그쵸, 그게 집을 얻어줬죠. 집 바로 보이는 아파트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좀 어떤 마음이었어요? 괘씸했죠. 우선은 속여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부족할 판에 게다가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과도 안 했잖아요. 사실 저한테. 네, 저한테 위로가 될 만한 사과도 안 했고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많이 화를 내서 저 사람이 바람을 폈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이전부터 지속됐던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괘씸하다. 아유. 그 약간 김주환은 내가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이혼을 못 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셨나? 그런 것도 있는 것 나랑 같아요. 어차피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뭐 이런 왜냐면 김주환 앵커 그런 모든 이미지가 무너져 내리니까 얘는 선택을 못 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아니고서야 뭐 이 의도가 뭔지 모르겠네 나는. 이야, 이게 무슨 의도인지 되게. 근데 저는 이제 더 좀 관심이 가는 거는 전 남편이 외도를 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외도의 방식이 기함을 하겠는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그 눈에 빤히 보이는 데다가 집을 얻거나 그런 짓은 안 하거든요. 적어도.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그 집에도 갔었어요. 이야. 아이를 데리고.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김장이라는 걸 해보는 날 너무 힘든 거예요. 무 커다란 거 써는 것도 너무 그치, 힘들고. 힘들지. 예. 그래서 전 남편한테 좀 마늘을 까달라고 제가 빻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마루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 진짜? 가보니까 다 집어 엎었어. 다 집어 던졌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이런 거 안 해봤대. 그러면서 자기 이런 거 못 하겠다고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애를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아기가 말을 조금씩 할 때였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모랑 놀았다고. 그 이모가 그녀였던 거죠. 상간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뭐 했냐 했더니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 집에서 텔레비전 봤다고. 그래서 텔레비전 누구랑? 자기 혼자 봤다고. 그러면 아빠는? 그랬더니 방에 이모랑 있었다고. 진짜? 그러면 애를 TV를 틀어주고 자기들은 딴짓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도 갔었어요. 그 외도하는 상간녀나 상간남을 만날 때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 거는 아동 학대입니다. 그건 아동 학대에 들어갑니다. 부모는 감히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본인이 비록 남자와 여자로서는 외도를 할지언정 내 자식한테는 적어도 내가 이런 거를 애한테 보이지 말아야지 내지는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주지 말아야지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 DNA 안에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감히 안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이거는 명백하게 아동 학대입니다. 더 궁금한 건 아까 주아 씨가 싹 스쳐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남편의 외도마저도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사람이 그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아까 스쳐 지나가듯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많이 화를 내서 저 사람이 바람을 폈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됐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 서류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친절하게 안 했거든요. 어떻게 친절하게. 아니, 그래서 상대방이 혹시 그것 때문에 또 그러지 않았을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약간요? 진짜. 왜 울어? 우리 우는 거 아닌데 화가 났다가 너무 누나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안쓰럽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쓰러워요. 누나. 그냥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냥 그 말이 더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이 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조금은 그런 생각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게 좀 아파요. 마음이 조금.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 주아 씨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혼자 감당을 하면서 이거를 자기 반성을 통해 내 탓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본인한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은 제가 모르니까
저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컨트롤한다는 거는 나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서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내 탓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죠. 너무. 근데 이제 가장 신뢰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 결혼 생활에서 이제 은폐와 위조로 시작을 했다는 거. 근데 그럴 때 이 잘못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 탓은 일을 일으킨 장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네. 맞아. 그렇죠. 당연하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라 이게 잘 표현을 해야 된다. 잘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요. 갑자기 제가 주아 씨랑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일종의 오만함이야 라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게 아니 네가 무슨 나 뭐 이런 사람이야 이런 그런 식의 교만과 잘난 척이란 뜻이 아니라 이게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고 이걸 다 내가 처리할 수 있고 결국은 참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이라는 얘기를 내가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억나요. 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셨어요. 맞아,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인간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매 우라통이 터지고 막 화병이 나고 그 꼴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집에 뭐 일찍 들어오는 게 새벽 3시, 4시였으니까 일찍 들어오는 게 뭐 그리고 뭐 출장도 늘 속이고 가고 예를 들어 화수목 출장이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여권을 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갔다 언제 오는 게. 근데 저는 항상 증거를 드리니까 이게 기자적인 이제 습관이 돼갖고 내가 눈으로 본 것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따지면 이제 자기가 할 말이 없으면 주먹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주먹부터. 폭행. 폭행까지? 사실 제가 이제 이쪽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예. 이제 고막이 터져갖고. 야. 근데 2번 정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찧어갖고 뇌출혈이 난 거예요. 진짜? 뇌출혈이 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뉴스하기 1시간 전에 쓰러졌어요. 분장도 다 하고 이제 막 멘트 쓰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쓰러져갖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뇌출혈이라고. 남편이 미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제 외상성이라고 하면서 의사가 저한테 이제 신고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알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 그래서 괜찮다고 부르고 온 적도 있죠. 너무.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데 영하 17도 내려간 날이 있었어요. 그날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갔겠죠. 네, 추우니까. 근데 그분은 오리털 파카를 입고 갔다고 너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그날 아주 심한 폭행을 했어요. 집에 와서? 맞죠? 아니 난 솔직히 잊어버리고 있었거든. 아이, 그거를 잊어버리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근데 언니가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분이 좀 명품을 좋아했어요. 사치가 있었다고 봐도 될까요? 그쵸. 그러니까 막바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왜 이렇게 주머니 여러 개 달린 바지 있잖아요. 초록색에. 그런 막바지를 명품샵 가서 몇백 주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끔 저한테 좋은 걸 사다 줬어요. 너무 창피하다고. 같이 다니기? 아. 같이.
제가 조금 첨언을 좀 하자면 그 며칠 전에 사왔던 그 비싼 옷. 근데 그 옷은 얇은 스웨터에 베스트인데 팔이 없는 베스트예요. 기억하나 모르겠어. 언니 기억해요. 정확하게 기억하지? 무섭다. 나도 기억이 안 났었는데. 네. 와. 네, 그래서 왜 내가 사준 옷을 입지 않았어? 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그날 아주 심한 폭행을 했어요. 와, 이거. 그래서 내가 왜 생생하게 기억하냐면 그래서 응급실을 간 거예요. 주아 씨가. 응급실을 가서 제가 응급실에 의사하고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야. 상태가 어떠냐부터 시작해서 병원에서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잘 찍어놓고 뭐 이랬던 기억이 좀 생생하게 나거든요. 그때 폭행의 이유는 그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그 주한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하여튼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막 그 직전에 아주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목이 졸렸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기억나? 그날 짐 싸갖고 나온 거예요. 그날. 그날 아이를 데리고 짐 싸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언니 나는 절대로 자살 안 해. 언니 내가 만약에 죽으면 누군가가 날 죽인 거야. 언니 나는 절대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제 그날 그렇게 이제 막 목이 졸리고 아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짐 싸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너무 독하려니까 네가 19층 아파트에서 떨어져도 네가 네 분에 못 이겨서 뛰어내린 줄 알 거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언니한테 이제 암시를 한 거죠. 내가 만약에 떨어지면 민 거다. 슬픈 게 아니 너무 슬프네. 슬퍼도 이게 처음에는 막 아우 왜 그러지 안쓰럽고 막 이러다가 아우 차라리 앞에서 펑펑 울었으면 좋겠는데 막 참는 걸 보니까 이게 슬프네 그냥. 뭐 사실 다 뻔한 얘기인데 그냥. 사실 저에 대한 폭행은 뭐 참을만 했어요. 이거 또 참을만 하다고 그래요. 아니 왜? 아직도 병이 깊다. 그래요? 네. 왜냐면 폭행이 이제 아들한테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폭행은 나에 대한 거는 참을만 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나.